수술하면 거의 사경을 헤맸다. 아, 이거는 너무 가도 넘어갔네요. 안녕하십니까. 양달TV에서 비유를 담당하고 있는 비달 홍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어제 기사를 봤는데 그 요새 양악 수술하고 난 연예인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봤는데 이게 한 20년 전, 15년 전쯤에 정말 엄청 나오다가 그 연예인들이 요즘 또 활동을 많이 안 해서 또 잠잠하다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그런 연예인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회자가 되긴 했죠. 제가 기사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 보니까 막 6시간 동안 뭐 전신마취해서 막 손발톱을 다 깎아가지고 아, 손발톱을 깎아요? 먼저 보자 한번.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개그맨 최초로 양악수술을 한 사람이다. 군대를 안 갈 정도로 턱이 옆으로 삐뚤어졌다. 턱 위치를 맞추는 수술이 필요했다. 근데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사실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군대를 갈 때 우리가 신검, 신체검사 기준에 양악수술에 해당하는 부종교합이 항목이 있긴 한데요. 이 항목이 급수를 낮추는데 뭐랑 똑같냐면은 보험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또 이제 공군 군인관일 때 그 신체검사 규정을 만드는 데도 관여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규정을 할 때 이거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기존에 있는 규정들을 이용해서 하게 돼 있고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 보험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군대의 면제 기준은 요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꾸로 물리는 게 10mm, 7mm, 4mm가 있어서 급수가 그것 따라 급수가 나뉘는 거예요. 10mm면 5급. 10mm가 넘어가면 5급인데 10mm가 넘어가면 보험이 되거든요. 보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기 이분이 때문에 근데 비대칭이 그렇게 심했나요? 심하긴 심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보험이 될 정도의 기준이라고 보기엔 좀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보험이 될 기준은 훨씬 더 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밑에가 더 재밌는 양악 수술을 할 때는 손발톱을 다 깎는다. 6시간 전신 마취를 하는데 그 마취가 풀리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의사 간호사 얼굴을 긁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너무 가도 넘어갔네요. 이거는 그냥 이분이 이제 개그맨이시니까 약간 그냥 개그 코드로 하신 것 같은데 개그 코드인데 기자가 그냥 이렇게 다큐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만약 이걸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가도 넘어갔죠. 또한 많이 아팠다. 턱 부분에 핀을 또 빼러 한 번 더 수술하러 가야 하는데 무서워서 아직 핀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이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이나 안 갔다 온 친구들한테 과장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분이 조금 이제 또 개그맨이시기도 하니까 네네. 영상에 좀 이제 재미있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조금 과장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하는데 실제로 뭐 환자분들 중에 양악수술 끝나고 전신마취 풀려서 이제 뭐 통증이 느껴져서 긴 손톱으로 의료진의 얼굴을 해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기사 말미에는 다른 개그맨이 나오셨네요. 그렇죠. 이분도 양악을 했죠. 네네. 저도 이분 옛날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양악수술 필요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악수술 받으셨던 것 같고 22년 유튜브 출연해서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서 아팠다. 사실 부정급이 심한 거랑 아픈 거랑은 어떻게 조금 생각하면 차이가 조금 있죠. 있긴 네. 한데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품을 하다 턱이 빠졌다. 습관성 탈구. 하품을 하다 턱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턱관절의 문제지. 그러니까 양악수술이 필요한 부정교합 같은 그런 거의 문제는 원인은 사실은 아니죠. 이분도 그러셨네요. 예, 수술하면 거의 사경을 헤맸다. 이런 게 참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거- 재미를 위해서는 네.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술을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야 이렇게 사경하면 좀 아프지 않나 뭐 걱정하는 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발언은 맞고요.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도 누구는 유서를 쓰고 나는 수술을 받았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애 낳는 것보다 아팠다. 근데 요보다 양악술이 더 아팠다고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큰 인식을 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양악수술은 개그의 소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예능에 나와서 이런 지금 언급된 여러 연예인들이 양악수술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수천 개의 기사로 기사화가 되고 회자거리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양산하다 보니까 양악술에 대한 사실과 다른 좋지 않은 인식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은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고 그 후로 10년 동안 고민하다가 10년 뒤에 다시 수술 받는 경우도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되게 힘든 일인데
일부러 내가 재미를 위해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는 나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거라는 것들을 조금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얘기가 뭐 틀렸다 맞았다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분께는 그분들의 그런 멘트가 안 좋은 걱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악수술은 198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행해진 수술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수술에 대해서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안전한 수술이고 통상적인 수술에 비해서 아픈 수술이 아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이라는 것들은 예방 가능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 개인의 경험을 재미를 위해서 과장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좀 피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더 이상 양악수술을 개그에 이용하거나 예능에서 어떤 재미 소재로 삼는 거는 좀 이제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했으나 심각하게 끝난 이 긴 얘기를 우리 고라님께서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악수술은 개그의 소재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